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국힘과 극우들 뒷목을 잡을 이재명 정부의 묘수 소식입니다. 바로 트럼프 방문 시 우리나라의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극우들과 국힘도 박수를 쳐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SBS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이 수여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의 큰 우방국 국가 원수 내외 등에만 수여됩니다. 훈장 수여식이 국빈 방한 때 이뤄진다면 한미 정상회담 전후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수여하는 형식이 취해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 훈장 수여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걸로 풀이됩니다. 노벨 평화상 대신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주면서 트럼프 마음도 달래고 관세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묘수인데요. 한편 한미 양국 모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관세 협상 타결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 연합을 언급하며 공정한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압박을 이어간 셈인데 우리 정부도 선제적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준비 중이니 아주 잘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기 부대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대훈장 수여에는 칭찬은 해야겠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이어서 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이유, 축제의 기간 10월 거리를 다녀보면 국힘에 특검을 해체하라, 특검을 특검하라란 정신나간 국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내란 정당 국힘을 해체해야지 다급하니 특검을 해체하란 정신나간 현수막을 곳곳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시각과 너무 괴리가 큰 집단이니 저런 걸 걸수록 더 폭망하겠죠. 이런 국힘이 계속해서 민중기 특검을 겨냥하며 주식 의혹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장동혁부터 해서 주진우까지 다 달라붙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성은 씨, 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이유, 가장 더 강력한 수사로 악랄한 것들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2차 내란으로 되살아날 존재들, 바로 김건희 특검이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지난 20대 대선 전후 국힘의 17개 시도당 전체에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김건희 특검이 결론을 내리자 특검 흔들기에 나선 것이겠죠. 특검은 한학사 총재의 공소장에 통일교 산하 지구장들이 대선 전후 국힘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총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적었는데요. 특검은 이 같은 조직적 후원이 윤석열을 지지하라는 한학사 총재의 지시하에 기획됐다고 봤습니다. 바로 정당 예산 가야겠죠. 이어서 백혜룡팀 4명 선발, 지원자는 10명. 한동훈과 채널A가 백혜룡 경정의 행보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 게시판 조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쪽으로 활로를 뚫어보려는지 연일 한동훈은 백혜룡 이제 명예퇴직도 못해 어딜 도망가냐며 난사 중인데요. 아울러 한동훈은 백혜룡 경정은 명예퇴직도 못한다. 왜냐하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놓았기 때문이다며 제가 마약을 덮었다는데 그냥 끝을 봐야 한다. 어딜 도망가냐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채널A는 백혜룡팀 지원자 소식도 전했습니다. 채널A, 백경정은 수사팀 구성에 반발하면 최소 2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우선 5명으로 된 경찰팀을 따로 꾸리기 위해 내부 공모를 진행했더니 지원자가 1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발 기준은 경감 이하의 마약 관련 수사 경력자를 우대하는 조건으로 총 인원은 4명으로 공개됐습니다. 파견을 신청한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경찰 일선 관계자는 백경정 행보를 보면서 지원할 경찰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선발 인원 면면을 검토하는 과정엔 백경정 의견을 반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경찰 파견 기간은 한 달이지만 상황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널A와 한동훈이 일에 관심이 많으니 일단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결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유의 돌파력으로 검찰이 밝히지 못한 새로운 측면을 돌파해냈으면 좋겠는데요. 이어 채널A는 정말 관심이 많은지 행안위 소식도 전했습니다. 역시 익명이긴 합니다. 채널A.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안위에서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현장 시찰까지 나갔지만 백경정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고요. 또 다른 여당 의원도 백경정 혼자서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여당 관계자들, 행안위 내부에서 백혜룡 경정 조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물론 다 익명이고 한편으로는 채널A와 한동훈이 일이 관심이 많은 것은 이 수사 방향이 겁이 난다는 것이겠죠. 관련해서 백혜룡 경정. 한동훈 씨는 마약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당한 백혜룡이 문에 안쓰러운 모양입니다. 백혜룡은 외압의 피해자라 말합니다. 비상계엄 내란의 피해자인 자신이 내란죄 수사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혜룡은 외압의 피해자이니 합수단에서 참고인 조사부터 받으라는 주장합니다. 백혜룡, 검찰과 한동훈 씨가 제 걱정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고영이가 쥐 생각해주는 건가요? 이어서 황희두 이사는 사이버 내란 책을 출간한 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론장 오염, 정보전과 심리전의 역사 등을 강연하며 이준석 의원을 선봉 해석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배우 신소율 님도 해당 책을 구매하고 인증하고 서평까지 남겼습니다. 신소율, 애들러 짐작해 아는 수준으로도 속속 화가 날 것 같아 결기를 좀 단단히 맸다. 분노의 감정보단 어쩐지 비통하고 섬뜩하다. 어쩌다 그래. 정말 어쩌다. 신소율, 나는 부디 고립되지 않은 성정과 삐뚤지 않은 인격들을 두루 존경하는 사회에 살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길. 관련해서 황희두 이사, 신소율 배우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황희두, 영포티는 이준석, 준적주는 과학. 이준석은 극단적 커뮤니티 언어와 세계관을 정치에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듯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논쟁 기술을 옮긴 키보드 워리어형 정치인일 뿐입니다. 평소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준다라던 그가 본인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자 4년 가까이 페이스북 차단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토론왕이 맞을까요? 준적준, 이준석의 적은 결국 이준석입니다. 이어서 송영훈 기자, 극우의 늪에 빠진 국힘당이 갈수록 당당하게 극우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국감장에서 공포 분위기 만들어가며 맹활약을 하는 국힘 의원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장동혁 대표가 내란 속에 윤석열을 면회하고 왔군요.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같이 싸우자고 했답니다. 요즘 주가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관세로 멱살 잡고 흔드는 트럼프로 인해 절대다수 국민은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란 참 다행이라 하는데 갇혀있으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걸까요? 국힘당은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피해자들을 송환하는 게 배가 아픈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왜 먼저 데려오느냐며 범죄자 송환쇼라고 비난한답니다. 범죄자라도 국민입니다. 피의자도 피해자도 다 우리 국민이고 피해자들은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로 송환하여 대한민국의 법으로 처벌해야겠죠. 그래야 국가입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정권은 캄보디아에 갑자기 원조를 대폭 늘렸는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답니다. 캄보디아는 권력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이고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